네,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왜 이렇게 힘이 빠져 보이세요? 왜 노려보세요? 한국 증시는 1시 반 이후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끝내야 됩니다. 맨날 뭐 2시 반 넘어가면은 그냥 우르르. 네, 그게 제 심정입니다. 예. 안 돼요. 그러면 저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차후에 이제 아파트를 부르면서 생각할 문제고요. 아파트. 네. 네. 좋아요, 대표님. 그래도 저희가 시장을 또 잘 바라보고 있어야죠. 이 시간 늘 함께해 주시는 만큼 이번 주 정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디에 섹터 집중해 볼까요? 네, 그래도 최근에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고 여전히 주가는 아직 뭐 되게 크게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을 계속 또 키워갈 수 있는 분야, 원자력 관련된 쪽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전주. 사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집중이 됐었던 부분이었잖아요. 네. 원전주가 계속 가려나? 근데 연속이 좀 느껴지네? 싶었던 와중이었습니다. 네. 지금 구간이 또 그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싶은데 일단 빅테크 덕분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빅테크 덕분이고 돈이 돌고 돈이 끌고 오고 예, 이런 쪽의 관계인데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보다 보니까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블랙락 아시죠?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랑 한 40억 달러 자금 조성했다라는 쪽인데 그 40억 달러 자금 조달해서 이제 그 전력 계통 이쪽에 대해서 AI 관련된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첫 투자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SMR 뉴스케일 파워 지분을 한 6% 취득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빅테크 기업들은 그리고 또 전력을 많이 쓸 어떤 AI를 갖고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갈까라고 하는 또 걱정에서 이제 그런 SMR 같은 쪽의 원자력을 계속 많이 챙겨보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반증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계속 또 시장의 중심이 되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이쪽은 그래도 아마 계속 또 관심을 키워갈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빅테크들이 친환경주, 특히 미국에서는 친환경 쪽에 있어서 투자한다라는 건 익히 들어왔었던 부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SMR 쪽으로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뭘로 보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도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쪽에 범주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중요한 거는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쌉니다. 발전 생산 비용 대비해서는 단가가 쌉니다. 게다가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 극히 신재생 에너지보다 더 적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10만 년 안에 사고만 안 나면 뭐 100만 년 만에 사고만 안 나면 이거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기술력이 모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좀 더 진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처럼 물론 이제 신재생 에너지냐 뭐 전기차 돼 안 돼 트럼프 다시 되게 되면 뭐가 돼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력은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은 계속 또 많이들 챙겨보는 게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과연 SMR 범주로 묶이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이렇게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되어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 그걸 잘 보시게 되면은 원자력 계통 밸류체인을 봤었을 때 네. 일단 될 만한 건 다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돼 안 돼 그들이 뭘 하고 네, 그 판단을 그들이 해주고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다고 하더라도 니네 하지 마 못합니다. 왜냐면 우라늄을 그러니까 농축을 해서 그러니까 저농축 고농축이 있는데 농축을 해서 네. 그 관련된 핵시설 만들고 설계하고 요 제조까지 과정들 보게 되면 여기는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이 다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 되는 것들은 그들이 다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주기기 제작이라든가 관련된 쪽들은 그나마 이제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다 그들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기분이 나쁘죠. 무슨 허락이요? 예, 근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SMR 관련된 쪽들도 아마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또 농축해서 미사일 쪽으로 가게 된다. 핵폭발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또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핵심 기업들은 미국에 있다. 그런 쪽에서 미국 관련된 종목들 찾아보는 게 일단 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국내 쪽도 그냥 손을 놓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 관련된 쪽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기 쪽이나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국내 업체들도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종목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원자력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즐거워하십니까? 마감 종가 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서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해주셔도 되는데 네. 잠시 공시 보느라 착각했다고 하네요. 예. 자, 그러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많이 얘기 들었는데 탄력적인 쪽은 사실 중소형 쪽이기도 해서요. 잠시 후 종목된 이야기는 관련된 이야기는 이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주식 장마감 30초 전입니다. 코스피 5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네요. 5포인트 근데 올라선 강보합권, 코스닥은 현재 7포인트 내려선 727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10월 25일 어느덧 이 10월도 참 많이 흘렀네요. 이제 11월을 준비해야 하고요. 11월은 대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만큼 시장도 분위기를 또 빠르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저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얘기 나눠보죠.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면 테슬라가 이끌었고 많은 재료를 주었는데 그게 끝까지 갔었냐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해볼 부분도 참 많아 보입니다. 마감가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 종합지수는 0.08% 올라가면서요. 2,583선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히 장초가 조금은 더 좋았는데요. 거의 오늘 금요일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시 반까지만 우리 거래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또한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금요일장이라는 특수성까지 반영시켰을 때 그래도 빨간불은 지켜줬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면 오늘 좀 하방이 좀 그려졌죠. 거의 대부분의 시간 마이너스권에서 나타났는데요. 727선 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는 그래도 좀 덜어냈는데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더 많이 덜어냈습니다. 어제도 좀 많이 덜어냈었죠. 오늘 외국인이 많이 덜어냈었던 쪽 전기전자, 대형주, 제조업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 기관은 팔았는데 외국인은 근데 코스닥을 좀 들어왔더라라는 점까지 보여집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들어왔었던 쪽은 제약, 일반 전기전자 단으로는 좁혀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총 상위단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종목이긴 한데요. 55,900원으로 나타납니다. 전일 종가 대비 또 내렸으니 계속해서 52주 신저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이게 장 끝나고 나서 완전히 잡힌 수급까지 저희 계속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계에서는 상위 창구가 다 외국계 매도 창구에 찍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만 원 선 그래도 오늘 지켜주면서 종가까지 만들어냅니다. 실적 나오고 20만 원 종가로 만든 건 오늘이죠. 20만 1,000원. 하지만 시가 대비는 좀 내려왔고요. LG엔솔 강보합권 그리고 삼바도 1.92% 그래도 견조하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호실적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금리 불확실성이 조금 있게 되면서 바이오가 쉬어가는 틈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희비가 교차된 모습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주인공은 그리고 MVP는 주역은 KB금융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 10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시켰고 종가도 10만 원 위에서 10만 1,000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8%대 상승폭을 지켜내네요. 호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밸류업 지수 편입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한지수도 3.4%가량 상승 마감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시면 알테오젠 쉬어가는 속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플러스권 그래도 만들었네요. 이 부분은 사실 큰 의미보다는 오전장이 조금 더 강했는데 거의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HLB 마이너스 나타나고요. 클래시스와 같이 휴젤, 일부 화장품 단은 좀 내리는데 미용기기 단은 그래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봤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반도체 장비, DI라든지 그리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지배구조 관련한 이야기 등등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어려운 시장 같아요. 원래 시장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죠. 기분도 안 좋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냥 차라리 약세장 시원하게 나오면 인정하는데 이거는 사람을 갖고 이렇게 기분을 되게 좀 더티하게 만드는 장애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네, 일단 그리고 또 저희가 안 갖고 있을 만한 것만 급등해요. 또 대표적인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도 네네. 그랬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또 코스피 시가총액 사회 종목들을 보게 되면
한 22군까지 그래도 오른 종목이 더 많아요. 근데 저희 건 다 피해갑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들 매도세는 계속됐고 게다가 또 삼성전자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런 쪽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외국인들 매도와 삼성전자의 위축을 봤을 때 시장이 제자리를 잡겠느냐 아직 어려운 쪽에서 그나마 오늘 좀 지수에 왜곡이 좀 있는 게 고려은이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들 은행주도 또 같이 강하다 보니까 특정 섹터 종목들이 시장을 끌었고 나머지는 또 그에 못 따르는 종목들도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어렵지만 그래도 기회를 찾아봐야 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그런 네. 관점에서 어쨌든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쪽, 큰 시장, 미국에서 돈이 흘러가고 있는 쪽이 SMR이라면 네. 이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연습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략에 있어서는 뭐 역시 어떤 전략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도 좀 매력적인 영역을 잘 골라내야 될 텐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그들이.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벌써 밑에 그 기업들 한 서너 개가 관련된 SMR과 이제 손을 잡았고 네. 나머지 뭐 애플이나 나머지 회사들도 또 손을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 계속 모멘텀이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추가 계약하는 내용들이 관련된 주가를 또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약간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전력 계통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그런데 또 한국 주식의 특성상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바로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줄였다 늘렸다도 하시면서 네. 일단 트렌드가 이쪽이 살아있다라는 쪽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변동성을 좀 계속해서 용인하면서 지켜봐야 할 영역인데요. 그럼 종목으로 압축해 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수산 인더스트리라고 하는데 수산주 아닙니다. 수산주 아닙니다. 예, 예. 수산 산업 아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 회사는 이제 원자력 쪽에서 발전 설비 관련된 쪽에서 정비하는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민간 쪽에 강한 회사고 공기업 쪽엔 한정 KPS가 있죠. 네, 그런 쪽에서 같이 진행하는데 원자력 화력 쪽이 매출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가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실적이 안 나오고 그동안 고생한 회사냐? 아닙니다. 실적 꾸준히 나왔고요. 그런 쪽에서 정체는 됐지만 앞으로 성장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다들 원자를 좀 키운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PR 6배 수준이고요. PBR 0.6배 수준이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실적은 나는데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원자력 관련주인 것 같아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들 쪽에서 아마 주가는 계속 아직 그렇게 강한 모습들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킬 자리만 지켜내면은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지난번 고점 대 부분 라인들을 보니까 한 26,000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25,000원 어쩔 수 없습니다. 짧게 네. 보겠습니다. 예, 손절가도 짧게 타이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000원까지 일단 노려보고 손절 라인도 타이트하게 잡아주신 만큼 시장 분위기 같이 보시면서 수산 인더스트리 한번 원픽으로 들어봤습니다. 저희 추가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 상황과는 또 다르게 쉽게 이지하게 가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두산인데요. 사실 이 종목 언급해 주셨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일단 미국 빅테크 쪽 직항이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항공주인가요? 항공주는 아닌데 네. 네.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 기세라면 네. 진짜 하늘 뜨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는 쭉 간다라고 생각하고 보유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 요즘의 시장 보게 되면 그래도 SK하이닉스가 그죠. 어떻게 실적을 저렇게 잘 냈느냐라고 하게 되면 빅테크 중에 엔비디아랑 그러니까요. 손을 잘 잡고 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회사가 뭐냐 이런 거 많이 찾아보는 상황들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게다가 또 두산그룹 쪽에서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물론 저게 잘한 거냐 솔직히 개인 투자자 입장 쪽으로 그렇게 썩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또 바꿔가려고 하면서 사업부별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구조의 변화가 갔을 때 가장 큰 정점이 있는 건 두산이겠죠, 지주회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대를 막 돌파하려고 시도하다가 네.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보강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흔들렸을 때마다는 계속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는 관점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직전 고점 때까지는 한번 가보자. 아마 실적 나올 때
그걸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 관련된 쪽에 지배구조를 통해서 나온 수익과 아니면 그냥 직접 사업 영역에서 나온 수익들 같이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쪽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계속 재평가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전자가 잘 나오는지 연결이 잘 나오는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항공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자비지입니다. 전자비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두산이 갖고 있는 이런 엔비디아 직항 연결로가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항공주 마냥 잘 날아가고 있어서 언급을 해주신 거고요. 챙겨볼게요. 대표님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이번 주 쭉 훑어보셨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이쪽이다. 대선 전까지는 이렇게 해보자라는 어떠한 코멘트 있으실까요? 이럴 때는 네. 가을을 좀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을 사랑하자? 네. 차라리 안 되는 시장에서 그렇게 부여잡고 뭘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괜히 더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일단 너무 이쪽에 올매이지 말고요. 지금 오다 보니까 단풍이 드디어 단풍이 사나이의 마음을 녹이 이런 시점이 왔으니까 또 계절의 변화도 한번 느끼면서 네.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여유 있게? 것도 네 그것도 투자자의 자세가 아닌가. 좀 속은 쓰립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안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네, 좀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서 이번 주 힐링 많이 하시고 다음 주 다시 화이팅 하실 때 너무 깊게 보지 마시고 네.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좌에서 단풍이 피면 참 좋겠는데 아름다운 거 많이 보셔야 하잖아요. 힐링하는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다음 주 전략도 잘 챙겨가 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